맛을 잘 알지 못하는 맛알못인 제가 맛을 잘하는 맛잘알로 거듭나기 위한 코너 노탁스의 맛맛. 노중훈, 탁지영, 이유석. 우리는 노탁스예요. 영원한 맛선생님 할매 밥 됩니까의 저자 맛꼰대 노중훈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행교의 교주 우리술 익스프레스의 저자 팟캐스트 탁PD의 여행수다 진행하고 계시는 탁재영 PD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바람간판 입간판 탁PD입니다. 언어유희의 천재 오늘 한 끼 어떠셨나요? 의 저자 간헐적 힌트 요정 놀고 먹기 연구소의 이유석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스티치 같이 간헐적으로 성공시키는 들어갔다 나왔다 요정 들어갔다 이유석입니다. 나왔다. 아이 그렇군요. 스티치다. 제가 긴급하게 고발할 게 하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청취자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네. 지난주 저희가 가끔 한 6개월에 한 번? 그치. 뭐 6개월, 뭐 분기, 뭐 가끔. 예, 네네. 그렇게 해서 맞아요. 저희 이제 넷이 조촐하게 술을 마시는데 소장님과 같이 네네. 예, 저희가 이제 넷이 마시고 있다가 네. 6시쯤 됐나요? 네. 예. 갑자기 처음 보는 모르는 분들이 들어오셨죠. 처음 보는 여성 두 분이 네네. 갑자기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네. 근데 무례하잖아요. 뭐 누구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가지고 그렇지. 너무 자연스럽게 오시길래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우석 소장님 다음 약속 그러니까요. 오신 분들이라고. 어떻게 더블 약속을 잡으실 수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힌트는 스티치지만 어떤 약속은 심리스하게 디졸브다. 그러면서 더블헤더 충격적인 몰라요? 거는 더블헤더. 그 여성분 두 분이 오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셋은 집에 맞아요. 집에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른 시간이었어요. 더 마시고 싶었거든요. 네네네. 아니 그래서 노 작가가 예. 노 작가님이 예. 늦게 와서 다른 방송사에 일이 있다며 늦게 오셔서 또 저녁 때 방송이 있다면서 술을 안 드시고 그러고 가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이우석 소장님 눈빛 기억하시죠? 기억합니다. 여성분 그 두 분 예. 오셨다고 저희 셋을 몰아내면서 집에 가라고 할 때 그 희번득거리던 눈. 그렇죠. 근데 오늘 제가 긴급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예. 청취율 조사 기간을 목전에 앞둔 오늘 예. 우리끼리 자중질환은 안 된다. 자중질환은 안 된다. 안 됩니다. 뭉쳐야죠. 청취율 된다? 제고를 위해서. 다음에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 나는 부인인 다 완주하고 알았어요. 도장 알았어요. 다음 경기에 선발로 다시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박효영님께서 저는 전화 오면 12시 5분엔 허지웅 씨요. 화요일엔 노탁석의 맛을 가장 좋아한다고 말할 거예요. 어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박효영님 커피 쿠폰 드릴 거고요. 고맙습니다. 저희 오늘 선물을 막 쏴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김은수님 문자 우리 노중훈 작가님 읽어주십시오. 네. 누구한테 배우신다고요? 노중훈 작가님은 댄디 하시잖아요. 정확히 알고 계시는군요. 김은숙님께 커피 쿠폰 100장 보내드릴까요? 참 읽는 목소리부터 댄디하다. 댄디가 뭐예요? 전 사실 댄디하진 않고요. 데디를 꿈꿨으나 아직 못 이룬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김은숙님께도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종복님 문자 우리 탁피디님께서 좀 읽어주십시오. 네, 뷔페 먹어야 하는 순서 좀 알려주세요. 돈값 하면서 먹고 싶은데 잡채를 너무 좋아해서 잡채 두 접시에서 항상 망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고민의 지점이야 사실은. 오늘 준비돼 있습니다. 네네. 준비돼 있다고? 네, 먹는 순서. 오늘 준비돼 있습니다. 주제가 뷔페니까. 네네. 박종복님도 커피 쿠폰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주제가 뷔페인데 뷔페 얘기하기 전에 저희 아까 말씀드린 거 밖에서 들으셨나요? 뭘요? 치킨 160마리. 160마리. 깜짝 놀랐어요. 예, 저희가 이번에 좀 크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니 이제 복날 삼복을 닭들이 이제 겨우 견뎌냈는데 여기서 끝나네요. 가금류의 멸망. 가금류의 멸망. 이걸로 모든 빛은 탕감됐습니다. 예. 매우 좋은 말씀이셨어요. 활용 점정을 찍는 거죠. 160마리라니. 160마리로.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뷔페니까 탁피디님 준비가 돼 있을 것 같아요. 네. 뷔페의 TMI 역사 들어볼게요. 야, 이거 재밌죠. 역사가 아무래도 깊다 보니까 뷔페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음식을 늘어놓고 먹는 사람이 먹을 만큼 덜어 먹게끔 돼 있는 자유로운 식사 방식을 말하는 거죠. 근데 요게 원래 바이킹들의 어떤 잔치에서 온 문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위쪽에서 먹었구나.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러니까 이제 바이킹들의 고향이죠. 여기가 가보면은 산맥이 가로지르고 있고 겨울에는 또 눈이 많이 내리고 그래서 농업을 하기엔 결코 좋은 곳이 아닙니다. 그나마 뭐 현대에는 이제 과학기술의 발달로
하우스 농업 같은 걸 해가지고 전처럼 심각하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여튼 뭐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과거에는 경제를 약탈에 의존을 했던 거예요. 외국네 외국. 그렇죠. 유럽 외국. 그러네. 그래서 서쪽으로 해류를 타고 항해하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데가 어디냐? 영국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옛날부터 바이킹의 피해를 정말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넷땡땡 드라마에도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무지 재밌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후가 온화하고 자기들 살던 고향에 비해서 물자가 풍부한 영국, 여기가 이제 말 그대로 털어먹기 너무 좋은 화수분이었던 거야. 그래서 해안에 상륙하면 닥치는 대로 약탈을 하고 불을 지르고 전리품을 배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노획 물품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일단 가장 맛있어 보이는 거 바로 먹어야지. 얼마나 맛있겠어. 그래서 배니까 음식들이 이제 뭐 이렇게 탁자가 식탁 같은 게 잘 없잖아요. 탁자나 널빤지 위에다가 야 일단 모두 올려놔봐. 제일 맛있어 보이는 거 모두 올려놔봐. 이래가지고 술과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축제를 벌였는데 이런 축제 방식을 스메르 고스보르드라고 불렀다고 스메르 고스보르드. 스메르 고스보르드. 네, 스메르가 버터. 고스가 거위 같은 가금류, 그다음에 보르드가 널빤지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먹기 힘든 버터와 고기를 널빤지에 늘어놓고 나눠 먹었던 거. 요거를 이제 뷔페 시조로 보는 거죠. 대박. 진짜.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서는 뷔페를 바이킹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요? 바이킹구가 뭐냐면 이제 바이킹이란 얘기죠. 바이킹 일본식 발음인 거지.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외구? 유럽 외구. 외구 먹으러 가자. 저는 바이킹에 대해서 네네.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 처음 상륙했을 때 네네. 금과 은 워낙 이제 바이킹들도 좋아했으니까 네네네네. 수도원을 그렇게 골라서 많이 털었다. 그렇죠. 그것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뷔페로 또 연결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수도원은 아무래도 나중에 이제 좀 이것도 많이 털어먹다 보니까 요령이 생긴 다음이고 그냥 닥치는 대로 털어먹는 원래는 거죠. 이제 배 안에서 말린 대구만 계속 먹었어요. 오는 항해 동안. 일정이 좀 길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땅에 상륙하니까 얼마나 신선한 이제 그런 것들이 그렇지. 목축업의 산물들이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갖고 와서 닥치는 대로 일단 먹자. 그냥 까는 거야. 네. 대박. 이게 뷔페구나. 근데 이제 요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건 사실 이제 근대에 와가지고 프랑스 때 뷔페라는 말 자체가 이제 찬장이라는 프랑스어거든요. 찬장. 네, 그래서 17, 18세기에 음식을 좀 미리 차려놓고 먹는 식사 방식이 프랑스에서 인기를 끌었고 그다음에 이제 열차가 도입되면서 열차 안이나 정거장에서 서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게 마련된 식당 요거를 또 프랑스 말로 뷔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19세기에 철도망과 함께 유럽으로 퍼져나간 건데 요게 이제 결정적으로 전 세계로 퍼진 건 또 미국 때문입니다. 초창기에 그 라스베가스 여기 이제 카지노가 많잖아요. 그렇지. 이 카지노의 호텔들은 어떻게 하면 고객들을 좀 더 많은 시간 동안에 호텔 안에서 머무르게 할까? 요거를 연구를 했어요. 나 지금 이것도 처음 알았어. 그러니까 호텔에서 계속 머물러야 거기에서 카지노에서 돈을 계속 쓸 거 아닙니까? 안 나가야지. 근데 라스베가스는 진짜 뷔페로 유명해요. 네. 그러니까 호텔 뷔페의 시초가 라스베가스라고. 네. 그래서 호텔 안에 일단 시계와 거울, 창문 이런 걸 모두 없앴다고 해요. 그렇지.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를 그렇지. 모르게 만들고 그다음에 손님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도 없게 거울을 보는 순간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현장 올 수 있으니까. 창문 없인 건 백화점이랑 똑같네. 그러면서 고객들이 식사하러 호텔을 나가서 다른 식당에 가는 것도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손님들이 어떻게든 호텔을 떠나지 않고 원하는 모든 종류의 식사를 호텔 내에 한 자리에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게 호텔 내 뷔페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라스베가스가 시초다. 시초입니다. 네. 야, 나 몰랐어. 그래서 빨리 식사를 마치고 도박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도록 만든 게 어떤 카지노 호텔의 현대적 뷔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잡채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뷔페도 알아봐야죠. 이게 6.25 당시에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바이킹 국가들이죠. 예. 요 3국 의료 지원단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 정말 고마우신 분들. 네, 요분들이 계시던 그 메디컬 센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전쟁 이후에도 계속 남았는데 1958년에 여기에 스칸디나비안 클럽이라는 게 설치가 됩니다. 그 자리에? 네네네. 그래서 지금 요게 어디냐면 그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근처에 국립중앙의료원 건물 안에 위치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뷔페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원래 스칸디나비아 식문화니까. 그쪽 먹던 식대로. 네. 그래서 1970
70년대 80년대에는 돈 좀 있고 꽤 사는 분들이 여기에 고객들이었다고 하는데 요게 이제 다른 곳의 식당들이 워낙 뭐 잘 발달하다 보니까 2012년 그래도 꽤 오래 있었어요. 2012년에 경영난으로 요게 이제 폐점이 됐습니다. 그래도 오래 갔네 진짜. 오래 갔습니다. 네. 스칸디나비안.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어느 분 질문해 주셨던 그 뷔페 많이 먹는 법. 그렇지. 예, 순서가 있습니다. 나는 늘 뷔페 가면 잡채만 먹다가 그렇습니다. 쓰러진다. 네네. 자, 1번 굶지 않고 가라. 그러니까 폭식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 그 바이킹들처럼 맞아. 음식이다. 맛있어 보인다. 아니면 으아 먹다 보면은 위액이 적게 나와서 오히려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수프부터 시작해라. 위벽을 일단 보호를 좀 해줘야 된다. 위벽에 코팅을 좀 해줘라. 이거 너무 어려운데. 그 다음에 3번은 일단 차가운 음식부터. 왜냐하면 따뜻한 음식을 먼저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냉채부터. 네, 냉채부터. 그 다음에 4번 비슷한 온도의 음식끼리 접시에 한두 종류만 담아서 먹어라. 접시 하나에.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또 접시 안에서 맞아. 너무 여러 가지 음식들이 이렇게 막 뒤섞이다 보면은 오히려 식욕이 막 떨어져요. 맞아. 맛도 잘 모르게 되고. 그리고 고기와 단 음식은 최대한 나중에. 그리고 5분 이상 중간에 쉬면 안 됩니다. 네. 5분 이상 쉬면 안 돼. 화장실은 미리 다녀와야 되고. 네. 왜냐하면 5분 이상 쉬게 되면 뇌에서 식사가 이제 끝났나 이러면서 그럼 식욕을 좀 떨어뜨려야겠네. 이런 작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중간에 배부를 때는 과일을 좀 드셔라. 과일을 먹어라. 특히 소화 기능이 좋은 소화 효소가 포함되어 있는 파인애플. 요거를 드시면은 중간중간에 소화를 하면서 먹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금씩 여러 번 드시는 게 심리적으로 포만감을 덜 느끼는 방법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무조건 본전 뽑는다 이런 마음을 좀 버리시고 평소에 잘 드시지 못하던 음식을 한 자리에서 즐긴다는 마음으로 느긋하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상충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게 상충됩니까? 중간에 5분 이상 쉬지 말고 뭐 파인애플을 먹어서 소화를 시키면서 먹으라고 하더니 마지막 가서는 하지만 느긋하게 멈추지만 말고 느긋하게. 저는 뷔페에 가면 얼굴이 상기돼 있어요. 그렇지. 전투력이 이글이글 불타오르고 진짜 여러 번 다니거든요. 나중에 다리가 아파서 못 먹겠어요. 근데 확실히 첫 번째 보이는 음식으로 바로 돌진하지 마시고 한 바퀴 둘러보는 건 필요할 것 같고 맞아요. 특히 이제 유명 호텔 뷔페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자주 갈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업장마다 특징 있는 음식들이 있어. 어디는 뭐 양갈비를 되게 잘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거를 사실 그건 좀 고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집중 공략을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요새 라이브 스테이션이라 그래가지고 라이브 스테이션? 직접 바로 조리를 해가지고 주는 게 있어요. 그렇지. 그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고급 허리 높지. 대표 메뉴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예전에 호텔 뷔페 그 셰프한테 여쭤봤더니 사실 채소가 원가가 더 비싸대요. 채소가. 그러니까 본전 생각하신다면 신선 채소류랑 그다음에 유제품들이 있죠. 치즈랑 이게 굉장히 비싸대요. 사실 뭐 불고기, 잡채, 김밥 특히. 웅디 입 나왔어요. 벌써 입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꼭 입이 대빨 나왔습니다 지금. 그렇게 살아야겠어요 우리가? 근데 뷔페 가서 풀이랑 야구르트 먹으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결혼식 뷔페도 보면은 가면 일단 줄부터 쫙 서 있잖아요. 그렇지. 그때는 오히려 안 씁니다. 앉아가지고 얘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그때는 이렇게 정말 쭉 다니면서 제 나름의 동선을 설계를 해보는 거죠. 조개 있고 라이브 스테이션 있고 저기 로스트 비프 있고 초밥 있고 그런 다음에 인파가 좀 빠졌을 때 랜덤 억세스 방식으로 제가 원하는 것만 사사사사 그런 식의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뷔페 맛집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뷔페에 이렇게 머리를 많이 잘 써야만 한다라는 거를 또 새롭게 알게 되면서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지금 굉장히 급작스럽게 긴장하는 눈빛으로 지금 뷔페 온 것 같아요. 뷔페 중세시대 이들의 식사 방식에서 유래됐습니다. 방금 전에 탁 PD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스칸디나비아와 덴마크 동등지에 거주를 하면서 바다를 통해 유럽 각지로 진출을 했던 노르망족을 지칭하고요. 약탈을 일삼아서 주로 해적으로 불리웠던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여진족. 이거 재밌다. 어렵다. 야,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 오래 걸릴 수 있다. 2번 앵글로색슨족.
3번 바이킹 힌트. TMI 한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제 퀴즈가 이렇게 또 나오니까 뭔가 좀 바이킹이 없네요. 네? 바이킹이 있나 좀 뭔가 가을 개편도 됐는데 그 성취율 조사 기간 가격류만 전멸한 게 아니라 힌트도 종말이 아닌가. 뭔가 바이킹이 있을 것 같은데 SBS가 좀 인연을 끊겠다는 거예요? 나 다시 서운한데 이제 다시 서운한데 왜 우리가 아직 술 마시고 있는데 그 여성 두 분이 왜 오셨을까? 그 남성 두 분도 보세요.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되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를 보내주시면은 추첨 통해서 저희 당첨자 오늘 바로 발표해드릴 거예요. 자, 엔싱크의 바이바이바이, 킹스 오브 컨비니언스의 홈식 두 곡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I'm just a little bit caught in the middle. Life is a maze and love is a riddle. 재밌게 듣고 있어요. 원래 허지웅 씨 좋아했는데요. 라디오 듣다 보니까 친근하게 느껴져서 더 좋았어요.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웅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노탁스의 맘맛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노중근 작가님, 탁재영 PD님, 이우석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맛집 이야기 들어가 볼 텐데요. 정확한 식당 이름, 여러분들 궁금하시겠지만 방송 중에는 정확한 이름을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어딘지 찾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허지웅 쇼 홈페이지 노탁스의 맘맛 게시판이나 허지웅 쇼 인스타그램에 자세히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엄소리님께서 이거 좀 한번 맛있게 한번 누가 읽어주실까요? 이거는 본인이 직접 하셔야죠, 형님이. 엄소리님께서 예. 퀴즈 힌트계의 왕이었던 이우석 수장님 이젠 안녕. 바이킹. 우리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우리 엄소리님이 오늘 진정한 힌트 왕입니다. 엄소리님을 좀 모셔야겠는데요. 그래, 엄소리님은 우리 소장님을 좀 데리고 힌트 사사를 좀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소리? 바이킹 왕이 안녕. 기가 막히네요 진짜. 명확하지. 이 공포의 외인 구단처럼 우리 엄소리님께 그러니까 엄한 소리를 좀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야, 오늘 그냥 다 터지네. 소장님 뼈 다 터지네. 그러면 앞으로 힌트 내는 역할이 좀 바이킹 겁니까? 그만 밀어요. 그만 밀어요. 말도 안 나온다 지금. 노 작가님께서 현주리님 문자 좀 읽어주세요. 현주리님 문자입니다. 고릴라 깔고 듣기 시작했는데요. 시사 상식도 많이 배우고 유쾌하고 즐겁게 방송해 주셔서 잘 듣고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도 웅쇼 많이 홍보한답니다. 청취율 조사 잘 나오길 파이팅! 앞으로도 잘 들을게요라고. 아이고. 이분께는요 솔트크림 보내드릴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격적으로 맛집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팟캐스트로도 이 코너 들을 수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나 즐겨주시고요. 뷔페 맛집 어디부터 가볼까요? 네, 전라남도 담양군 가사 문학면 연천리에 있는 이응집이 되겠습니다. 담양. 이 집은 일단 건물 외관부터 좀 눈에 띄는데요. 호주 아니에요? 호주 시드니에 있는 그 상징적인 건물 있잖아요. 오페라 하우스 아니에요? 오페라 하우스 이게 맞네? 예. 아니 뭐 그런데요. 그 맞다. 상징적인 잠깐 저기 죄송합니다. 예. 저기 그 네. 그래요? 이거 약간 어그로 아니야? 예, 죄송합니다. 이거 약간 노이즈 마케팅 아닙니까? 불현듯이 그렇습니다. 지난주 방송이 잠깐 떠올랐는데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뭔가 분위기가 쌓였을 때 제가 모르고 가게 이름을 제가 자꾸 말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문자를 읽은 거였거든요. 가게 이름이 어떤 그 집의 그 마음가짐 관련된 거라고. 가게 이름 저희가 의도적으로 말씀드리는 경우는 없으니까 아닙니다. 오해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상징적인 건물의 외관을 이제 본뜬 이제 식당인데요. 여기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혼합의 공간, 공존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일단 메뉴부터 보면 돌솥밥을 비롯해서 황태구이, 덮밥류도 팔고 게다가 돈가스, 게다가 파스타도 팝니다. 그리고 너무 여러 가지를 파시는데? 그렇죠. 마실거리도 재밌습니다. 뭐 소주, 맥주, 와인과 더불어서 복분자를 팔면서 인삼즙, 쌍화차, 더덕주, 생강차. 이 집이야말로 정말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 그렇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메뉴 천국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집에 어떤 화합의 대표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게 별도로 그러니까
1인 1메뉴씩을 주문하시면 샐러드 바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샐러드 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샐러드 바도 뷔페지. 뷔페지. 그래서 한식과 양식을 동시에 즐기실 수 있고 만약에 뭐 일반적인 1푼 메뉴를 주문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뭐 대인 9,000원, 소인 5,000원만 내시면 샐러드 바만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옛날에 처음에 그 피자 하는 데서 피자 식당에서 샐러드 바 시작했을 때 처음에 요거 그 기술도 있었어요. 많이 담는 기술. 파인애플 이용해가지고 접시를 크게 만들어. 그렇지. 성 쌓듯이 중간중간에 파인애플 블럭으로 옆을 다져줘. 그래서 그분들이 어려우셨던 거예요. 다 없어진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샐러드 바에 9가지가 있고 일반 메뉴로 시키면 반찬이 7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메뉴 하나를 주문하시면 16가지의 한식 반찬과 서양식 반찬을 드실 수 있는 거고 샐러드 바에서 가장 인기 있었고 제 입에도 가장 잘 맞았던 건 단호박이었습니다. 단호박 샐러드. 단호박 맛있지. 이게 정말 달달하게 뭐 제 보이스처럼 너무너무 달달했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퍼가시던 게 황도. 황도는 거의 그 삽으로 푸시더만요. 오늘 뷔페를 가서 황도를 드세요? 근데 이 집에 뭐 이게 샐러드 바가 종류가 아주 많지는 않은데 상당히 황도가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집에서 이제 1푼 메뉴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주문하신 메뉴는 누룽지 해물탕과 맛있겠다. 수제 돈가스입니다. 저도 그거를 이제 주문했고요. 누룽지 해물탕을 보시면 뭐 오징어, 한치, 새우 같은 해산물에다가 여러 종류의 버섯들이 들어가 있고 청경채가 들어가 있고 아래에 누룽지가 이렇게 깔려 있죠. 그러니까 이게 누룽지 해물탕 같은 뭐라고 할까 약간 끈덕지고 검질긴 국물들은 맛있겠다. 위 내시경이 아니라 음식 내시경이 필요하신 분들은 드시면 좋은 음식들이죠. 이게 끈끈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흘러가면서 내 몸에 어딘가를 흘러가고 있다는 걸 바로바로 알려주기 때문에 간간하기도 하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사실은 이 집은 굉장히 손님의 제 눈대중으로 9할 이상이 어르신 손님들이었었어요. 근데 누룽지 해물탕에 누룽지가 조금만 더 부드러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그런 아쉬움은 조금 남았었고요. 그다음에 직접 수제로 만들어서 튀겨서 내주시는 돈가스도 가격 대비 뭐 양도 적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돈가스만 이제 먹을 때 사실은 이렇게 한식 반찬 7가지가 나오지 않잖아요. 네, 그럼요. 이런 걸 곁들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점이었고 반찬 한식 반찬 7가지 중에 제 입을 가장 사로잡은 것은 갈치 새끼인 풀치 그리고 멸치를 함께 볶아서 조려낸 풀치 멸치 조림이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이걸 어디서 먹어봐. 그리고 이게 전라도니까 가능한 거죠 사실은. 이쪽 지방에서는 이걸 많이 드시니까. 그래서 이채로운 건물에서 이채로운 조합으로 함께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곳 연천리의 이응집이 되겠습니다. 제가 늘 이 화요일 이 시간에는 오기 전에 집에서 뭘 먹고 오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항마력을 기른다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 이제 하도 사람 배고프게 만드니까 좀 덜 배고픈 상태에서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오는데 오늘 제가 라면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 라면에다가 신세계 마법가루 MSG 넣어가지고 맛있게 먹고 왔는데 또 배고프네요. 왜 이렇게 라면은 2개입니까 1개입니까? 2개 먹었어요. 밥도 2공기 먹었어요. 2+2 대식까지네. MSG 넣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살은 어디로 가는 거야? 왜 안 쪄? 쓸데없는 얘기 하십니다. 예. 아무튼 그 담양까지 가서 또 어떻게 이런 데를 또 찾으셨어요? 이 집은 일단 조합이 너무 신기하다. 신기하죠. 대단하십니다. 가게 인테리어랑도 또 안 맞아. 근데 마지막 팁을 드리면 오픈런을 하십시오. 금방 차고 금방 대기줄이 형성이 됩니다.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오시는데 그래서 오픈런을 추천해드립니다. 뷔페 바는 계속 있고?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뷔페집 가볼게요. 저는 약간 그러면 특이한 뷔페. 특이한 뷔페? 고기 뷔페인데요.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우리 뭐 갈비 같은 거 주는 고기 뷔페가 아니고, 그렇지. 브라질의 이제 브라질 고기 요리인 슈아스코를 1시간 반 동안 계속 갖다 주는. 슈아스코 몰라. 그 꼬치 거대한 이제 꼬치에다 쇠꼬챙이에다가 고기를 아주 덩어리째 석탄으로 구워낸. 그건 꼬치라기보다 장검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 장검에 고기가 덩어리 꽂혀 있어. 어른 주먹 한 2개만한 고기들이 붙어 있는. 주렁주렁 달렸지. 가져와서 바로 이제 카빙 썰어줍니다. 바로 이렇게 칼로. 근데 그게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그게 왜 뷔페예요? 이거를 1시간 반 동안 무제한으로 그냥 계속 주는 거예요. 계속. 여러 종류를. 종류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고기 옛날에 쓰던 고기 무제한 뷔페 같은 거네요?
근데 느낌은 완전히 다르지. 이게 테이블 서비스로 가기 때문에 테이블 서비스로 뷔페의 특성 중에 무제한으로 맛볼 수 있다는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춘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닭고기, 소세지, 소고기 아주 뭐 덩어리째 좀 짭조름하게 겉을 이제 바삭하게 구워냈는데 속은 또 이제 핏기가 싹 어려 있는 부들부들하게 고기를 구워서 겉에 것도 맛있겠다. 다 브라질 사람들이에요. 아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네, 이분들이랑 축구하면 안 돼. 축구 얘기만 합시다 이러면 안 돼요. 정말로 딱 한국말 잘해요 여기서는. 그래요. 예, 이응집인데 근데 신촌에 있습니다. 아 신촌에. 예,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 연세대학교 앞에 있는데 되게 늦게 말씀하시네. 이 가격이 그냥 단품 메뉴로 주문하는 것보다 한 5,000원 차이밖에 안 나요. 네. 그럼 무조건 먹어야겠네. 그렇지 무조건 그거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것만 주는 게 아니라 뭐 볶음밥도 주고요. 예, 브라질식 음식들을 다 기본적으로 맛볼 수 있는 맞아. 예, 그런 곳이고 신촌에 이런 데가 있어요. 채소류도 구워서 이게 고기와 어울리게 오히려 고기를 더 잘 먹기 위해서 주는 구운 채소들. 채소도 그릴인 거예요. 고기뿐만 아니라. 네. 근데 이런 슈아스코 음식점이 정말 기분이 좋은 게 뷔페는 이제 자기가 막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맞아. 근데 이거는 딱 앉아 있으면 계속 들고 와요. 들고 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여주고 드시겠냐고 일단 처음에 물을 때 먹기 싫으면 이제 안 먹겠다 그러면 되고. 아 그래요? 네네네. 와서 이렇게 뭐 계속 제안을 하는 거죠. 계속. 드시겠습니까? 뭐 이 정도예요. 뭐 불러야 오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주고 간 고기를 먹고 있으면 옆에 서 있어요. 대기하고 있어? 네네.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마음이? 쌈바춤을 추면서 서 있어요. 아니요. 그럼 여기다가 두 덩어리 하나 둘 놓으라 그러면 싹싹 놓고 가요. 너무 대접받는 느낌이에요. 맞아. 그리고 이게 다양하기도 해서 물리지가 않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나 여기 너무 끌리는데. 신속하게. 저처럼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 딱이겠는데요? 네, 39,000원에 39,000원 뭐 있잖아요. 훌륭해. 아주 가성비로 사실 보면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드시고 나면 2, 3일간 고기에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근데 용도 이 집은 우리 탁 PD의 법칙에 좀 위배가 되네요. 이게 지금 어떤 블로그를 보고 있는데요. 후식으로 이 집에서 커피와 함께 계피가루를 뿌린 파인애플 구이가 나중에 나온다는 것이죠. 중간에 먹으라고 중간에 나와야 되는데 탁 PD의 법칙에 의하면 이건 조금 중간에 다시 옆 테이블로 옮겨서 39,000원을 또 내. 그리고 여기 일단 디저트부터 달라고 뭐 주문할 수 있겠죠. 브라질에서만 드실 수 있는 그런 음료들이 또 있어요. 브라질에서 과라나 이런 거. 과라나 음료 이런 게 또 소화에 좋기 때문에. 그 열대 과일이고요. 이제 그 브라질 같은 데 가면은 그게 들어간 탄산 음료가 있어요. 거기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그래서 그걸 또 하는데 그게 약간 타우린 성분이 있어서 좀 정신도 번쩍 들고 그다음에 식사할 때 약간 그 새콤한 맛에 입맛도 돋아주는 그러한 다양한 음료까지 곁들여서 현지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이응집.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해변 이름이죠. 여기 우리 청취자분 중에 여기 가보셨다는 분 계시네요. 아니다. 요런 음식을 드셔보셨다고. 그렇지. 슈아스코를 미국에서. 이거는 우리 탑피디님이 읽어주십시오. 네. 미국 유학 중에 브라질 친구와 먹어봤어요. 문제는 고기를 보는 순간 배불렀어요. 고기에 압권 당했다는 남은미님 보내주셨습니다. 남은미님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야 이런 데가 다 있구나. 네, 신촌에 있는 고기 뷔페. 브라질식 9,900원? 39,600원. 600원이요? 제가 여기를 처음 가본 게 전 파라과이에서 가봤거든요. 파라과이에서 이제 그 한국인 사업가분이랑 같이 갔었는데 그분이 여기 숙달이 된 거예요. 여자분이셨는데 그래 탁피디는 그래서 집이 어디야? 저 형제는 몇 명이고 저 식구는 있어 이러면서 이분은 계속 손으로 계속 이렇게 그거 줘.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시키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너무 원활한데 저는 그분 이거에 대답을 하다 보니까 고기를 정작 못 먹었었던. 그러니까 눈은 탁 PD를 바라보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손으로는 계속 이게 갖다 달라고. 고기 달라, 뭐 이제 고기 썰고 뭐 이제 원활하게 그분은 되는데 이분은 순서를 외운 거죠. 그렇죠. 네네. 언제쯤 여기 와 있어. 처음에 목살 나오고 그다음에 등심 나오고 그다음에 소세지 나오고 이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되게 특이한 문화들 그런 얘기인 데가 있구나. 왜 몰랐지? 알겠습니다. 자, 중간중간 좀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말씀드렸듯이 우리 방송 중에 소개되는 정확한 식당 이름은 허지웅 쇼 인별그램 인스타그램에 올려놓겠습니다. 거기서 확인해 주세요. 자, 다음 맛집 가보겠습니다. 저는 춘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춘천의 강대 후문 쪽에 있는 강원대 후문 쪽에 있는 이응
뷔페입니다. 여기가 또 좀 특이합니다. 여기 태국식 뷔페. 진짜? 네네네. 웬일로 춘천도 갔어요? 뭔 일 있었어요 이쪽에? 탁 PD는 날도 좋고 그래서. 탁 PD는 남비나 네팔 아니면 김포 딱 세 군데만 다니시는 분 아니에요? 예. 날이 좋다 보니까 또 기차에서 잤어. 아니 태국 분이 김포 출신이에요. 아닙니다. 아니고요. 네. 여기가 그 강대생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태국 분이 직접 운영하는 태국 음식 뷔페인데 요새 보면은 왜 그 마라탕 마라샹궈 이런 거 인기가 많잖아요. 인기 많죠. 그것도 사실 일종의 뷔페 아닙니까? 우리가 먹고 싶은 걸 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리를 해먹는. 그러네. 그러니까 요거를 그 국물을 넣어서 끓여 먹으면은 마라탕 또는 허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볶아 먹으면 마라샹궈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태국 음식에도 이 비슷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재료들을 가지고 그걸 국물에 이제 데쳐서 끓여 먹으면 뭡니까? 숙기. 그리고 제가 숙기가 없었는데. 태국 숙기. 그리고 요거를 국물이 아니라 냄비 같이 이렇게 된 그런 틀에 넣고서는 이제 구워서 먹게 되면은 요거를 무까타라고 합니다. 무까타. 숙기와 무까타. 무까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라탕과 마라샹궈가 있으면 숙기와 무까타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집에서는 그 숙기와 무까타를 동시에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재료들을 싹 이렇게 모아다가 숙기로도 먹을 수가 있고 무까타로도 먹을 수가 있는 건데요. 예. 아무래도 우리한테는 그 숙기보다는 무까타가 좀 생소하잖아요. 그래 숙기는 좀 익숙하지 그래도. 무까타가 뭐냐면 이제 무 하면은 태국어로 돼지. 까타는 요게 이제 쇠로 된 그 전골판 같은 건데 왜 그 우리 그 서울식 불고기 동글판 있잖아요. 네네네. 가운데는 동그랗고 옆에는 이렇게 그 국물이 홈이 나 있고. 홈이 나 있고. 근데 그 판에서 그 동그란 부분이 조금 좀 납작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단으로 된 그런 이제 전골구이 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가운데는 구워 먹을 수가 있고 옆에는 국물이 고이는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국물 자작한 서울식 불고기처럼 그렇게 즐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재료 같은 경우에는 뭐 각종 고기들 그리고 해산물 그리고 야채, 채소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놓고서는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똠양꿍이나 똠양꿍이란다. 네. 마라탕이나 마라샹궈는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네네. 이건 어때요? 여기는 그래서 국물이 또 죽여줘. 태국식의 그 쌀국수가 있잖아요. 끓이오라고 하는. 알지. 그 국물이에요. 그래요? 태국식 쌀국수 국물. 아르막. 그래서 여기 가격 착합니다. 맛있다는 뜻이었다. 맛있다는 뜻. 1인 18,900원. 그러면은 무까타 방식으로 할 거냐, 숙기 방식으로 할 거냐, 요걸 한 가지 선택을 해가지고 준비를 딱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필드로 딱 나가면은 돼지 삼겹, 뭐 볼살, 뭐 갑오징어, 게, 쭈꾸미, 가리비, 생선살, 뭐 새우 등등등이 이제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싹 잡아 와가지고 거기 이제 옆에다 자작하게 육수 부어놓고 가운데 판에서 굽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운데 판에다 고기 구워 먹고 새우 구워 먹고 테두리에 이제 육수존에다가 이제 배추, 쑥갓, 버섯, 맛살 뭐 이제 이런 거 계속 끓여가지고 그러면 국물이 또 얼마나 시원해지겠습니까? 그렇지. 공심채 없네, 공심채. 공심채는 제가 못 봤어요. 근데 있는 집도 아마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기도 또 가운데다 구워 먹다가 질리면은 옆에 그 육수존에다가 빠뜨려가지고 데쳐 먹기도 하고. 고기는 무슨 고기예요? 고기는 뭐 돼지고기 위주로 돼 있는데 여기도 이제 이 춘천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강남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무까타 하는 집들이. 그래서 그 집마다 뭐 어떤 집은 소고기를 좀 신경 써서 준비해 놓은 집도 있고요. 어떤 집은 또 양고기까지 준비해 놓은 집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기 옆에 그 육수존에다가 나중에 우리 불고기랑 비슷합니다. 쌀국수를 또 삶아줘야지. 그래야지. 있어요. 네. 제거. 저기 자제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태국식의 일품 요리들 사이드 메뉴도 잘 갖춰 놓고 있는데 이 태국집 가면 저는 이거 꼭 시킵니다. 그 쏨땀 타이. 쏨땀 타이. 그러니까 이게 절구에다가 파파야 넣고서는 젓갈 넣고서는 이렇게 콩콩콩콩 찌은 거거든요. 뒷내기는 거지. 네, 태국식 샐러드. 그 다음에 그 사이드 메뉴로 요거 싫어하는 분들 아직 못 봤어요. 크라바우 무쌉. 그렇지. 요게 이제 다진 돼지고기를 태국 양념으로 해가지고 볶은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밥도 같이 주는. 이거 무조건 맛있습니다. 네, 무조건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길에서 먹어도 맛있어요. 맞아. 그 다음에 태국식 쌀국수. 꾀띠오 남똑
요거는 이제 꾀이띠오 그러니까 태국식 쌀국수인데 좀 진한 국물에 소고기와 그리고 선지가 들어가 있는 해장으로 정말 좋은 국수고요. 이게 네. 그리고 이제 꾀이띠오 남싸이 요거 이제 맑은 국물. 정말 그냥 아주 그냥 청명하게 맑은 국물에 흰색 쌀국수 넣어가지고 아주 시원하게 넘어가는 이제 그런 국수고요. 똠양꿍이 없네. 이걸 무제한으로. 요거는 사이드 메뉴는 따로 시키셔야 돼요. 그쵸, 요거는 똠양꿍 당연히 있습니다. 똠양꿍 당연히 있고 꾀이띠오 똠얌 그러면 똠얌 국물에 말아져서 나오는 쌀국수 나 그거 있고요. 마지막은 땡모반. 태국식 수박 주스 이거 하나로 딱 마무리하시면은 정말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무리.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중간에 똠양꿍이 그 우리나라 저 뭡니까 뚝배기 담겨져 나오는데 그렇죠. 아주 좋아 보입니다. 왜 저 생각을 못했지? 자, 이게 복합적인 풍미를 갖고 있으니까 태국 음식들이 맛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콤하고. 자, 우리 다음 맛집 가볼게요.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 리더로서 큰 결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왜냐면 저랑 소장님이 준비한 것을 보니까 제가 얼핏 보니까 둘 다 한식이에요. 그래서 양보하겠다. 소장님께 양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식 뷔페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 한식 뷔페인데요. 경기도 파주시에 있습니다. 파주시인데 일산 고양시와 저 경계에 있고요. 야동동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네. 여기가 집 주변이시죠? 아니요. 저는 초비역세권이라 멀리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차만 봐도 가슴 뛰어요. 네. 근데 여기 이 집은 일단은 뭐 반찬 수나 테이블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한식 뷔페인데 굉장히 카페처럼 깔끔하게 생겼어요. 그러네. 근데 딱 가시면 깜짝 놀랍니다. 가격이 5,000원. 네? 5,000원? 네. 그리고 돼지 간장 불고기와 기본적으로 이제 거의 매일매일 바뀌는 반찬들이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지금 제가 좀 사진을 청취자분들 제가 좀 사진을 보고 있는데 제가 정말 사실 딱 보면 알거든요. 이게 맛있는 제육인지 아닌지. 그럼요. 이건 정말 맛있는 제육볶음입니다. 이건 정말 맛있는 거예요. 진짜 맛도 좋아요. 감별상이 아니라. 제 웅디 순간적으로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콧바람이 좀 샜어요. 여기 정말 좋은 곳이네. 이런 데가 있어요. 당연히 쌈채, 전, 그다음에 다른 각종 반찬, 국, 그다음 잡곡밥을 주로 나오는데 이게 모두가 마음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아주 주인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청소만 하고 다른 집도 사장님들이 쳐다보지 않아요. 괜히 이제 눈 마주치면 너무 값이 너무 싸니까. 값이 싸. 근데 5,000원은 말이 안 되는데. 사람을 미안하게 만드는 이게 4,000원이었어요. 제가 대박이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한 바퀴 그냥 도는데 반찬 하나하나가 손이 안 가는 게 없어요. 가지수는 적은 대신 그래도 일식 한 10찬 정도는 충분히 챙길 수 있는. 사진으로만 봐도 너무 정갈하게 해놨어요. 대단하네. 여기 꼭 가야겠네. 깔끔하고요. 일단요. 옆에 길가에 주차도 가능합니다. 파주와 일산의 경계에 있다. 파주에 속해 있고. 야동동. 저도 바로 여기 주소 확인해서 가봐야겠습니다. 돌발 퀴즈 당첨자 알려드릴게요. 김명희님, 김장묵님, 이은숙님, 한현수님, 9875 쓰시는 분 다들 3번 바이킹 정답 보내주셨고요. 탈모 샴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탈모 샴푸? 왜? 알겠습니다. 오늘 뷔페 맛집 정말 좋았어요. 여러분들 허지훈쇼 인스타그램에 바로 저희 정확한 성호명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하시고 찾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음 주에 청취율 조사 기간에 더 강력한 주제로 저희는 돌아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중근 작가, 탁재영 PD, 이우석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